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트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은 전경련에 대한 이야기부터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회장의 공백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어 있다가 그렇죠. 새 회장이 누가 될 것이냐 궁금했었는데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을 추대하게 된다. 뭐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공식 추대했다. 그렇죠. 라고 보도가 됐죠. 네. 정경련에서. 뭐 6개월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정경련은 한 2년, 한 4, 5년 공백이었죠. 공백이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사건 이후에 네. 4대 그룹이 네. 탈퇴를 하고 나서 사실 정경련은 우리 재계의 대표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는 정부 때는 거의 뭐 공백이라고 봐야 되고 예. GS 그룹의 허창소 회장이 어쩔 수 없이 회장을 진행하다가 네. 말 그대로 실질적인 공백 상태에 있다가 김병준 대행 체제로 대행체제죠. 가다가 사실 이번에도 제가 이 관련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와요. 네.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하는데 제가 여러 소식통을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제안한 게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게 제안을 했다. 왜냐하면 일단 4대 그룹이 들어와야 된다는 명분이 굉장히 뚜렷했대요. 그렇죠. 다시 정경련은 시켜야 사실은 되니까. 대표라 할 수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대한상의가 정경련 역할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대한상의가 했고 경총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게 이제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뭐 이런 기도 있는데 사실 대한상의가 맡은 역할을 해왔고 최태원 회장이 또 그 역할을 해서 있었는데 네. 정경련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사실 4대 그룹이 복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밑으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게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사를 했다. 정의선 회장도 최근에 이제 현대차를 보면 포니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이런 어떤 그렇죠. 부활 같은 아이콘. 게 아이콘에 대한 부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거절을 했고 그래서 밀려서 지금 풍산의 유진 회장이 추대되었다고 이제 어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풍산 유진 회장은 여러 가지 강점도 있으시고 네. 정경련 회장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대를 됐던 건데 어떤 분인지 좀 간략하게 좀 이력을 설명해 주시죠. 원래 풍산그룹의 창업자는 유찬우 회장이죠. 예. 이분이 이제 안동 출신이신데 예. 유찬우 회장의 막내 아들이에요. 유진 회장이. 근데 이제 유진 회장이 서울대 문과를 졸업하고 네. 그러니까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합니다. 네.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서울대 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유찬우 회장이 조지 부시하고 아주 친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부자하고 친해요. 네. 그 덕분으로 유진 회장도 조지 부시 일가와 1년에 한 번씩 늘 정례 회동할 정도로 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국의 관계가 조절을 풀리지 않으면 항상 유진 회장이 뒤에서 여러 조절을 하고 일설에 의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유진 회장이 물면서 조율을 했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여러 가지 조율을 많이 했고 예. 양정철이 저 민주당 분이잖아요. 예. 양정철 의원이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그룹이었던 그 싱크탱크 그룹에 들어갈 때 예. 유진 회장이 소개시켜서 갔다는 2021년도에 그래서 일단 미국 통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많은 기자들이 질문할 때도 사실 유진 회장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강점이거든요. 네. 네네. 제가 그래서 거꾸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그 정경련하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일을 갖고 있지만 지금 유진 회장의 정경련 회장의 등단은 어쨌든 정경련을 나름대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등판을 시킨 건데 네. 그래서 이름도 바꾸잖아요. 그렇죠. 정경련 산하에 한국 경제연구원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합해서. 한국경제연합회 한경연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8월 20일 날 이사회에 열려서 네. 이름 바꾸고 회장 새로 추대하고 어쨌든 유진 회장은 그런 이제 임무를 맡았는데 관건은 역시 메인 등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경련 그러면 설립 배경부터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박정희 그렇죠. 쿠데타, 5.16 쿠데타 이후에 경제 재건을 위해서 네. 정부 박정희 정권이 약간 인위적으로 이거를 만들었죠. 약간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 구속시킨 재벌 총수들을 이제 끄집어내주는 대신 이걸 만들어서 재건 한국 재건에 뭐 힘쓰다 뭐 이런 그렇죠.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경련의 모태가 일본의 게이다렌이거든요. 게이단. 게이단. 이름도 똑같아요. 경단년. 똑같아요. 네. 경단이 똑같아서 일본은 원래 그 일본이란 나라의 경제 구조가 일반 기업이 반 공기업 비슷하잖아요. 일본은 사기업들이 실제 일본의 상사들은 일본 정부의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은 그렇게 돌아가는 국가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모델을 따랐다. 그 모델을 따라간 거죠. 아. 그 박정희 대통령. 아. 그래서 정경련이 있어야 되고 예. 정경련의 임무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민간 단체인데 네. 정부의 어떤 하수 단체처럼 그러니까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로 만들었는데 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키워오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터진 게 박근혜 최순실 정부요? 박근혜 그렇죠. 사건이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와서는 그때 이제 돌아가신 구무 전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탈퇴를 하면서 아니 그때 정문회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정경련이 그냥 헤리티지 재단처럼 연구하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너무 그러니까 그 말에 또 속뜻은 정말 관변 역할을 좀 그만 좀 해라. 우리 나름대로 그 기업의 대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관변 역할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때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쇄신의 핵심은 네.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 국가 권력과 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네. 유진 회장의 체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어쨌든 뭐 이름도 바꾸고 뭐 혁신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4대 그룹의 재가입 여부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정경련은 탈퇴를 했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 회원선은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합치는 것 같아요. 합치면 자연스럽게 꼼수 회원-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네요.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건 뭐 늘 그 재계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이 영원하냐, 돈이 영원하냐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 늘 바뀌는 거고. 그렇죠.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아마 현대차에 먼저 제안했다는 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의선 회장에게. 근데 네. 일단 고사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상의가 아직 역할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건 대한상의가 지금 부산 엑스포도 총대를 메고 뭐 전두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정경련은 지금 역할은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단 만드는 역할밖에 없어요. 현재 역할은. 네. 그래서 4대 그룹 입장에서는 계속 그 구애 요청은 들어오는데 네. 머뭇거리고 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 이거 가입하려면 우리 회의도 해야 되고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그 말은 시간 안 하겠다 이야기죠. 홀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대차는 직접적으로 회장을 했는데 일단 우리 관심 아직까지는 홀딩. LG는 그 선대인 구본무 회장이 네. 스스로 탈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광무 회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고 SK그룹은 본인이 대한상의 회장인데 굳이 정경련에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4대 그룹을 보면 각자 사정이 지금 가입하기는 만만치 좀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경련의 원래 역할이라는 게 물론 처음에는 이제 국가 정책에 맞춰서 대기업들이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렇게 쫙 손발이 되어주는 그런 구조로 했다가 이제는 실제로 바뀌면서 이제 그게 아니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영향이 휘둘리게 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돈 걷어서 주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맞습니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약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좀 달리 가져가야 달리 되는 가져가야 게 맞습니다. 이게 그죠?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 되는 제가 거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쭉 해보면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혹시 어린 시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네.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 때. 예. 이제 그 시절의 경제 구조를 벗어날 때가 언제냐면 1990년 중반입니다. 1990년 IMF 직전에 되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미 30대 그룹이나 10대 그룹의 경제 규모가 국가 경제 규모보다 훨씬 넘어섰죠. 넘어서기 시작해요. 예. 그 말은 이
기업은 어쨌든 자본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의존을 하는데 네. 국가 자본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 된 게 90대 후반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국가의 눈치를 그전보다는 훨씬 덜 보는 쪽으로 그렇죠. 갈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LG그룹 마찬가지고 SK그룹 50% 넘었고요. 현대차그룹 70% 넘었습니다. 그런 구조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4대 그룹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구조면 굳이 국가의 자본의 뭐 여러 가지 눈치는 보겠지만 자본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데 굳이 구조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정경련은 새로운 비서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상근 부회장 이게 이제 넘버 2인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 출신 인사를 낙하산 안착했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럼 당연히 그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다시 또 이제 국가가 장악하는 어떤 뭐 경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시행착오를 거치고 쇄신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근 부회장 자리를 또 다시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낙하산을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쇄신의 의지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역대 상근 부회장들을 보면 뭐 지금 현재가 군태신 네. 부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재경부 차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 이성철 우리가 그때 TV에서 많이 봤던. 네. 예. 이분은 이제 한경영 출신이긴 한데 그 앞에도 보면 정병철 부회장도 일전자 사장 출신. 그 앞에 이윤원 부회장도 경제기획원 출신.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앉혔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 상근 부회장 자리를 낙하산에 오지 않아야 결국에는 권력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좀 독립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CEO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